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경기도에서 지가가 많이 올라갈 곳은 어디라고 생각드세요? 이거는 절대 불변하지 않는 진리이자 어떤 법칙이에요. 우리나라 재테크 격언 중에 큰 부자는 토지 투자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것만 잘 이해하시고 요거를 그대로 공장 매물에 대입하셔가지고 물건을 골라내시면 절대로 손해보는 물건을 투자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공장 투자로 유망한 지역은 결국에는 지가가 앞으로 많이 올라갈 곳들이 공장 투자로 유망한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경기도에서 지가가 많이 올라갈 곳은 어디라고 생각드세요? 저는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경기 남부 지역이거든요. 왜냐면 지가가 오르려면 결국에는 일자리가 많아야 돼요. 일자리가 많으면 인구가 늘어나죠. 인구가 늘어나면 지가가 올라갑니다. 이거는 절대 불변하지 않는 진리이자 어떤 법칙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 토지 투자가 됐던 공장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경기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평택, 화성, 용인에 삼성이라든가 현대자동차 이런 대기업들이 경기 남부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큰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공장이 들어오고 대규모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유치가 되고 있고, 경기도 화성시 같은 경우가 대한민국의 공장 시장의 메카거든요. 화성시가 제조업체 수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 남부 지역이 토지랑 공장 투자가 유망한 지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기는 앞으로 지역들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호재가 많다 보니 지가라든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폭등할 거를 예상해서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규제하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내가 투자하려는 곳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라고 하면은 피해가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실제 제조업이나 유통업을 하면서 아니면 공장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상관없이 해당 지역의 공장이나 토지를 매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토지를 매입하시게 되면 당연히 농사를 직접 지으셔야 되는데, 공장을 만약에 산다라고 하시면은 직접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상관없이 시청에 허가를 받고 매입을 가능하시고요. 그러면은 일반 투자자들, 공장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그때는 바로 경매랑 공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경매랑 공매를 통해서 물건을 만약에 낙찰을 받게 되면 별도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절차를 밟는 것 없이 해당 지역의 물건을 낙찰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장을 이제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잘 팔리는 공장, 소위 말하는 수요자들이 좋아하는 공장을 골라내는 어떤 기술을 좀 배우셔야 되는데요. 딱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용도 지역, 그리고 도로폭, 그 다음에 건물 층고, 그 다음에 건물 연식인데요. 요거를 확인하는 방법을 배우시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한 5분 이내에 이 핵심 포인트 네 가지를 딱 확인을 하시고, 요거는 투자해도 될 공장, 아니면 요거는 투자하지 말아야 될 공장, 이런 식으로 해서 금방 캐치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이 핵심 포인트 네 가지를 배우시고, 나머지는 임장을 가셔서 내가 이제 공장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시세가 맞는지, 이쪽 지역의 임대 매매 수요가 좀 탄탄한지, 그런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필요한 항목들을 조사하신 다음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도 지역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자연녹지 지역이랑 계획관리 지역만 투자하면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의 범위가 기본 이상은 받쳐주기 때문에 크게 틀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도로 폭입니다. 공장 같은 경우는 제품을 생산해서 일반 승용차가 와가지고 그 제품을 실어 나를까요? 아니면은 큰 화물 트럭이 와가지고 그 제품들을 실어 나를까요? 당연히 화물 차량이 생산한 제품을 실어 나르겠죠. 도로 폭이 당연히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공장을 임장을 가시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2차선 정도 되는 최소한의 도로를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공장 같은 경우는 토지값이 싼 지역을 찾아서 많이 짓다 보니까 도로 폭이 편도 1차선에 붙어 있는 공장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도로폭이 4m가 안 돼서 차량이 교차 통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도로폭은 4m 이상인 곳을 골라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층고입니다. 공장은 처마라고 하거든요. 공장이 이렇게 있으면 꺾이는 부분을 처마라고 하는데, 처마 기준 최소 6m 이상을 추천을 드리고요. 웬만하면은 7m부터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식입니다. 공장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아무래도 조금 황금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5년 이내를 추천을 드리되, 사용감에 따라서 한 15년까지는 그럭저럭 또 투자할 만한 공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초보자다라고 하면은 연식을 5년 이내로 제한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공장 투자가 조금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 15년까지 보셔도 무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가 핵심 포인트고, 요것만 잘 이해하시고 요거를 그대로 공장 매물에 대입하셔가지고 물건을 골라내시면 절대로 손해보는 물건은 투자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한밭집이라고 해가지고요, 직원들을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투자하려는 공장의 규모는 직원이 10인 미만, 20인 미만의 중소업체들이거든요. 근데 식당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여력이 될까요? 대부분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직원들을 밥 먹일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식당 사장님은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식당을 열려고 할까요? 공장이 전혀 없는 곳에서 공장 사람들 대상으로 식당을 열려고 할까요?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겠죠. 그래서 그런 한밭집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업을 운영하다 보면 각종 공구라든가 소모품들이 많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철물점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또 시설들이 있어야 되고요. 편의점이라든가 슈퍼,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그렇게 3가지가 가장 중요한 시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교외 지역에 논밭, 산과 함께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는 지역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몰려 있고, 공장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은 이미 수요가 어느 정도 입증된 지역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위주로 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료와 그 매매가를 측정하는 방법이 조금 특이한데요. 상가 같은 경우는 월세를 얼마를 받냐에 따라서 상가 매매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공장은 특이하게 월세는 건물 기준으로 받고요, 그리고 매매가는 토지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실 게, 매매가를 높이려고 공장 투자를 했을 때 임대를 엄청 막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사실 그렇게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임대료는 임대료고 어차피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 공장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장 임대 매매가는 형성이 되고요. 결국에는 적정한 임대료, 적정한 매매가를 어떻게 보면 산정하거나 알기 위해서는 조금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공장 같은 경우는 사실 초보자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포인트가, 좀 아파트처럼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일반 토지처럼 개별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매물을 많이 보시면 그런 감이 좀 생기실 거거든요. 공장도 신축이 제일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 350이에요. 신축을 많이 조사를 했더니. 근데 내가 투자하는 물건이 10년 됐어요. 근데 10년 된 물건이 350만 원이랑 시세가 똑같으면은 구축 매물은 비싼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장에 나가서 신축 매물을 좀 조사를 해보시고, 내가 가격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하려는 물건, 경매로 입찰하려는 물건을 별도로 한 번 더 조사를 하시면은 공장의 어떤 가치 평가를 함에 있어서 크게 실수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이트는 어디냐면요, 바로 네이버 부동산입니다. 상가 공장 토지라는 탭이 별도로 있어요. 공장을 누르시고 월세인지 아니면 매매인지 이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해당 지역에 내가 투자하려는 관심 지역의 매물들이 싹 뜰 거예요. 그러면 거기 클릭을 하셔가지고 부동산에 전화하시면은 그 매물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지역의 월세 시세는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만 잘 활용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이제 느껴지시면은요, 실거래가를 확인하실 수 있는 사이트 있죠. 대표적으로 디스코라든가 밸류맵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공장 창고에 관한 실거래가들이 쭉 나올 거예요.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최근에 호가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실제 밸류맵이나 디스코에서는 어느 정도 실거래가 되고 있는지 서로 비교를 하시다 보면은 내가 시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감을 빠르게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장을 매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일반 분들은 투자를 하시게 되는데요, 임대를 잘 놓는 팁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공장 자체에다가 현수막을 하나 걸어 놓는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맞추게 되면은 보통 2, 3만 원 정도 맞추고요, 아니면은 그 공장이 있는 물건지 인근에 간판집에 가게 되면은 한 3, 4만 원 정도면 현수막을 하나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위치 임대라는 현수막을 하나 걸어 놓으시면 좋고요. 공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해당 공장으로 납품을 왔다 갔다 하는 차량들도 굉장히 많고요. 창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멀리 가지 않고 공장을 또 구하기도 하거든요. 현수막을 걸어 놓으면 내 주변 사람들한테 다 광고가 되고, 주변에서 창고나 제조 공간을 더 얻기 위해서 내 공장에 컨택을 해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 현수막을 거는 거를 일단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2번째는, 공장 중개 같은 경우는 아파트처럼 이렇게 물건 거래를 활발히 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내놓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손님이 어디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내놓으셔야 내 건물이 좀 빠르게 좋은 조건의 임대로 맞춰질 확률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될 거는 수요가 없는 곳에 투자하시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수요가 있는 곳이라 하면 결국에는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어디냐 확인하는 방법 쉽습니다.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지도에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경기도 이 외곽 지역을 쭉 이렇게 보시다 보면 파란 지붕이 유난히 많이 보여 있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그곳들이 임대 매매도 잘 되고 땅값도 안정적으로 잘 올라가거든요. 조금 골라내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재테크 격언 중에 큰 부자는 토지 투자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장 투자는 결국에는 본질적으로는 토지 투자 베이스거든요. 내 투자 성향이 변동성에 좀 취약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꼭 공장 투자를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